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독사의 강사 김유리입니다. 2019년 4월 6일에 소방직 시험이 치러졌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소방직 영어 A형 해설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보자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생활 영어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직 최초였고요. 그 대신에 생활 영어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해 비중이 아주 높아졌어요. 어휘가 3문제, 그리고 문법이 2문제, 독해가 총 15문제로 시간이 다소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독해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어떤 압박감이나 긴장감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중상 정도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어휘도 전체적인 어휘 수준이 수능 표제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문법 같은 경우도 너무 지엽적인 걸 묻는다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감 난이도 상은 중상 정도고요. 그러면 1번부터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 어휘 문제였는데요. 밑줄 친 부분이랑 동의어를 고르는 건데, attribute 하면 보통은 동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The ability to communicate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은요, 종종 나열되곤 하는데요, 또는 기재되곤 하는데요, 뭐로써요? 여기 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는 관사로 명사에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required, 필수적인, 요구되는, 이게 형용사처럼 뒤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attribute는 지금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attribute의 뜻이 자질, 속성, 이런 뜻이 있어서 답은 2번 qualification이 됐습니다. 요런 필수적인 자질들이 구인 광고에서 많이 나열이 됩니다. 1번은 역량, 3번은 distribution, 분배, 4번은 보상으로 각각 다른 뜻이었고요. 자, 여기서 attribute를 한 번 더 보자면 attribute가 동사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통 attribute A to B 요런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attribute A to B 하면 이걸 사전 찾아보시면 A의 탓을 B로 돌리다 요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해석도 어렵고 좀 이게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논리어인데 그런 게 흐려지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이렇게 외워두세요. A가 결과고 B가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to D가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사람이다. 그러면 A가 결과고 B가 원인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다 정도로 의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동태로도 많이 나와요. 수동태로 되면 A가 앞으로 가고 비동사 attributed to B가 남겠죠? 그러면 요때는 바로 요 뜻이 되겠죠. A가 결과고 B가 원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한 팁이니까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논리에서도 나오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 어쨌든 우리 기출된 문제 1번 문제에서는 자질과 속성이라는 명사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어떤 사실이 있을까요? 중요한 사실. 단어를 외울 때 품사 하나만 보지 말고 품사별로 좀 대표가 되는 뜻 정도는 알아둘 것, 이런 생각이 딱 드시죠? 이제 단어를 공부할 때도 품사별로 좀 대표적인 뜻 정도는 알아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2번 역시 단어 문제였는데 요 문제는 단어 수준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요런 단어들을 알면 답이 1번밖에 없기 때문에 1번으로 고를 수 있었고, 해석을 해보면 소방대원들 혹은 소방서들은 be dedicated to, 요것도 알아야죠. 어디 헌신합니다. 삶과 어떤 재산을, 사람들의 삶과 재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디로부터요? 불의 뭐로부터. 요런 류의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불의 어떤 위협적인 부분? 그런 거를 빈칸으로 뚫어놓는 게 지난해에도 출제가 됐었죠. 2번은 피난처, 4번은
4번도 보호구역. 요게 살짝 동의어고. 여러분, 불의 피난처로부터 다시 구합니까? 이미 구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 4번은 답이 안 되고 3번, 개관, 개요란 뜻이죠. 요것도 답이 안 되고 따라서 불의 위험, peril 하면 위험이란 뜻으로 불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한다. 마지막 해석해보면 삶을 구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속한다. 사건 현장에서. 따라서 이 문제도 peril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셨으면 자신 있게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가볼게요. 요거는 살짝 어려웠어요. 이 선택지에 나오는 모든 단어의 뜻을 모르셨을 수도 있고 또는 이해가 안 가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이 뭐지? 이런 문제였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One of the biggest problems, 문제래요, 문제. 그런데 고층 화재, 고층 건물에서 일어나는 화재에서의 문제점은요, 문제점 중 하나는 무엇의 사용인데, 계단의 사용인데 어떠한 사용이에요. 다 형용사죠. 그럼 어떤 사용인가 볼게요. 무엇을 위해서? 화재 진압과 occupant 하면 사용자, 즉 거기 이제 건물에 있는 사람들, 사용자의 대피를 위해서 사용하는 계단의 사용이 어떤 사용이 문제가 될까요? 뒤를 읽어봐야 알겠죠. 많은 훈련 자료들 또는 많은 훈련 도구들은요, 시도해왔는데요. 뭐하도록? 여기에서는 안내하다로 뜻을 가볼게요. 소방대원들을 뭐하도록 안내했어요? 설정하도록요. 하나의 계단을 무엇을 위해서? 대피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를요. 하나를 설정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계단이 생략된 거겠죠? 또 하나의 계단을 무엇을 위해서요? 화재 진압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단이 1번, 2번이 있어요. 그러면 대피는 1번만으로 하세요. 우리는 화재 진압은 2번에서 할게요.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점유자들이, 사용자들이 가장 가까운 출구를 통해 나갔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출구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 데로나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다. 해서 답은 2번. simultaneous. 동시적인 사용입니다. 동시적인.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겠죠. 계단을 아무거나 막 사용하니까. 1번 보시면 천재적인. 약간 사용에 앞에 붙는 형용사들이 사실 아니에요. 1, 3, 4를 보면. 천재적인 사용? 이상하고 어떤 걸 뭐 기발하게 사용한 거 아니었고 pretentious. 뭐 허세 부리는 4번. 꼼꼼한 다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을 만약에 이해를 하지 못했더라도 여기 있는 단어만 알았어도 좀 자신 있게 붙어볼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부터 쭉 다 독해 문제가 이어져요. 일단 지칭 대상이 첫 번째 문제로 나왔고, 자, 독해 문제를 풀 때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냐. 물론 문제 풀이별 스킬도 있겠지만 독해 전략, 전체적인 전략은요, 소방직에서 이제 독해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 관리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전처럼 연습. 시간 관리하면서 실전처럼 연습해서 푸는 연습이 중요하겠고요. 시간 관리라는 거는 쉬운 문제는 좀 시간을 줄이고요.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4번부터 이제 제가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독해 전략, 전반적인 전략은 이제 시간 관리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4번, 지칭 대상입니다. 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빅터는요, 전차 운전사였대요. 시카고 교통국에서. 그리고 직접 화법이 나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문에 기대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잃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하고 빅터가 말하겠죠?
탑승객에게 말합니다. 구내 방송을 통해서 뭐 할 때? 기차가 출발할 때. 자, 여기 as라는 접속사를 보면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10중 8구 뭐뭐 할 때로 해석이 되면 앞대로 해석이 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때문에 이유도 나타내고요. 또는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하듯이. 근데 10중 8구 때라고 해석하면 맞아 떨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차가 출발할 때,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때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차가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요. 그가 또 말하죠. 전차 운전사가 짚어주겠죠. 어떤 주의할 만한 장소를. 근데 그 장소가 뭘 포함하고 있냐면 including which부터 이렇게 묶어주세요. 왜 묶었냐? which부터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의주동의 의문사절입니다. 여기서 의문사절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의문사라는 게 뭐예요? when이나 여기 남아있는 which, what, 뭐 where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의문사의 의미를 살려서 주어가 동사 하는 지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역할은 명사 역할이고요.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주어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너가 무엇을 하는지가 궁금하다. 너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요.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는 무엇을 포함해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로 의문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의문사의 의미를 살려서 주어가 동사하는지로 해석을 해볼게요. 무엇을 포함해서요? 어떤 connecting bus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환승할 수 있는 버스, 이어지는 버스니까 어떤 환승 버스가 길 저기 아래에서 기다리는지로 끝내주면 깔끔하죠. 기다리는 지를 포함해서 장소도 짚어줍니다. 빅터가 하는 일이고요. 사람들은요 항상 그를 칭찬해요. 빅터를 칭찬하겠죠. 그가 나온 게 지금 한 명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면서요? 여기 사형식이 쓰였네요. 그 도시한테 그가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베스트 전차 운전사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가 이러한 긍정적인 접근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의 직업에. 왜 이렇게 긍정적이냐 하고 인터뷰를 했나봐요. 직접 화법이 나오죠. My father 하고 다른 남성분이 등장을 했어요. 희가 될 만한, 여기서부터 집중을 해야 돼요. 저의 아버지는 은퇴한 전차 운전사인데 근데 어느 날 그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빅터겠죠?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게 빅터입니다. 그가 저를 일터로 데리고 갔는데 그와 함께 하면 아버지가 빅터를 데리고 갔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는데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지만 여러분 시간 관리 차원에서 보면 여기부터 4번까지 쭉 읽었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는 굉장히 바깥을 보고, 창문 밖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빅터겠죠? 무엇을 언급하면서 그 도시의 스카이라인, 뭐 하늘과 땅의 경계, 그런 스카이라인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멋졌나 봐요. 그때부터 저는 5살 이후로 저는 제가 기차를 운전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해 첫 번째 지문은 간단하게 평이한 수준의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 5번부터 주제 제목 요장, 주제 제목 요지, 요런 전체적인 맥락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주제 제목은요 일단 출제자들이 오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너무 영어로 쓸게요. 너무 범위가 좁은 것 또는 너무 범위가 넓은 것, 너무 일반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의 주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오답을 어떻게 만드냐? 완전히 범위를 넓혀서 내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주제 제목이 될 수 없겠죠. 범위가 딱 들어맞지 않잖아요. 또는 한 번 나온 단어를 갖다가 오답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낚이기 쉽죠. 왜냐? 키워드 같으니까. 하지만 저희는 문제를 풀 때, 주제 제목 문제를 풀 때 글의 범위와 딱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라는 거를 알고 제목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선택지가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제목이 한국어로 나와 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어 선택지는 무조건 한국어 먼저 읽으세요. 여기는 영어니까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크나큰 변화를 우리의 삶에서 만들려고 시도를 할 때 무엇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for 플러스 목적격이 나왔으니까 제가 주어처럼 해석을 할게요. 우리가 무엇을 원해요? Go from all to nothing. From A to B, 뭐부터 뭐까지죠. 모든 것을 하면서 안 하거나 또는 vice versa니까 반대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모든 것을 하거나 하기를 원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이 여기서 떴어요. 여기를 형광펜으로, 빨간색 형광펜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형광펜으로 칠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답이 떴다. 그러니까 두 갈씩이죠.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만 보고 답을 찍을 만한 그런 어떤 대담함이 시험장에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왜냐? 여기를 쭉 읽다 보면 거의 예시가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어때요? 시험장에서는 이걸 읽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파악을 해보자 해서 조금씩 밑으로 내려간 뒤에 중간에서 감이 온다 하면 소방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갈씩이 많기 때문에 선택지로 바로 가셔서 답을 골라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해석을 못했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하면서 안 하거나 안 하다가 모든 것을 하거나.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의 경우를 보자. 밥은요 절대 과거에 운동을 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지금은 get into shape, 몸매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결정했어요. 운동을 하기로 1시간 동안 매일 7일 내내 매일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좀 새해 결심할 때랑 비슷한 모습이죠. 안 하다가 맨날 1시간씩 하기로 무리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뒤에 밥은 burned out 됐어요. burnout. 여러분 번아웃 신드롬 들어보셨어요?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멘탈 붕괴가 된다고 하잖아요. 멘탈도 체력에 그런 한계가 있는데, 번아웃 신드롬 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번아웃 하면 모든 체력을 소진하다, 모든 힘을 다 쓰다. 밥은 모든 힘을 다 쓰고요, 동기부여도 잃었고, 그리고 운동하기 멈췄습니다. 보세요. 모든 걸 하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안 해요. nothing이죠. 모든 것을 하다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는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모든 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대로요. 만약에 had, pp 나와서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를 만약에 뭐뭐 했었더라면 하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밥이 속도를 좀 낮추고 건강한 어떤 식이요법을 했다면 뭐를 통해서요? by ing 어떤 걸 뭐뭐 함으로써, 시작함으로써요. 한 2번 정도, 30분 정도, 30분씩만 운동을 하면서 일주일 내에, 그리고 나서 천천히 운동하는 날과 시간을 늘렸더라면 몇 달에 걸쳐서 여기까지 if 절이 묶이네요. 여기까지. 그리고 주어 동사. 그는 뭐 했을 것이다. had a better chance. 더 나은 어떤 기회를 가졌을 텐데, stick with 하면 고수하다, 계속하다.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아니면 운동을 계속했을 텐데. 그리고 오브가 이렇게 묶이고, 두 번째 오브죠. 어떤 기회요?
변화가 지속되는 결과를 가졌을 텐데. 마지막까지 해석하고 답을 내볼게요. 사실 답은 전략적으로 푼다면 어디에서 냈으면 되냐? 여기까지. 왜냐면 이거는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끝난 거거든요. 이미 주장하는 바는 여기서 끝났고 반대 사실을 가정해서 내가 글을 더 맛깔나게 써보겠다라는 저자의 의도이기 때문에 사실 저자가 하고 싶은 건 여기서 다 했어요. 어쨌든 easing into change, 변화를 위해서 속도를 늦추는 것은요 오히려 도와준대요. make it 하고 오형식, make 목적어, 목적격 부어로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목적어가 목적격 부어 하게 하다. 그것을 어떤 변화를 그것을 덜 압도적이고 그리고 더 뭔가 감당 가능하게끔 보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답을 내볼게요. 첫 번째, extremes don't work. extreme이 뭔가요? 극단적인 거죠. 극단적인 거.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 또는 극단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 답이 1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모든 걸 하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하다가 다시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었고요. 뭐 obesity, unhealthy 이렇게 건강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데 비만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을 해치기는 왜 이렇게 쉬운가? 요거는요 사실 예시에서 키워드를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지만 출제자들이 문제를 낼 때 예시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주제 문제 또는 제목 문제로 내는데 여러분 예시는 절대 주제가 아닙니다. 주제는 지금 이거예요. 극단적인 방법 쓰지 말아라. 그 예시로 건강 관리하는 방법, 이 예시로 출제가 된 거고요. 예시로 이제 저자가 글을 쓴 거고요. 예시는 절대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운동, 예시에서 나왔잖아요. 운동하는 시간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아니죠.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것의 하나의 예시로 운동하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주제 문제예요. 이것도 사실 지문의 구조를 보면 역접도 없고 처음부터 말하는 바를 계속 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두 가지식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고요. 선택지를 보면 근데 선택지가 조금 길게 나왔죠. 영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입니다. 주제. 아이들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예시인데요. 어떤 예시냐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그런 혜택의 예시입니다. benefit 하면 혜택, 이익이라는 뜻도 있지만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어떤 복리후생 개념의 혜택이 여기서는 강하거든요. 그런 뜻도 실제로 있고요. 복리후생. 근데 어떤 걸 제공하는 당신들의 직원들에게, 맞죠?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이 비싸지 않대요. 파티를 열어주는 게. 근데 대절이 benefit을 지금 주격 관계되면서 주어가 빠졌죠? 이렇게 꾸미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또 yield, 알아야죠. produce랑 같은 뜻입니다. 생산해낼 수 있다. 굉장히 큰 보상을 생산해낼 수 있다. 투자 대비, 투자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서 복리후생이 좋다는 거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으로는 어떤 걸 말하려는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행사와 장소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오늘날에. 그래서 상사로서요. 당신은, 여기 상사죠? 당신은 당신들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목적어. 당신들 직원들의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역시 오형식으로 쓰였죠?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 왔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요, 여러분. 또 하나의 팁을 잠깐 드리자면 주어가 있고 오형식 동사가 있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보통 여기에 이제 동사가 쓰여 있을 때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지금 보충하는 관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다. 주어는 오형식 동사 한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도록 이렇게 주술 관계로 읽어주면 굉장히 깔끔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요. 당신의 직원들의 아이들이 축하하도록, 기념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휴일이나 할로윈, 봄,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 어떤 계절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파티가 나오고 있네요. 아이들의 파티를 열어주는 것. 그리고 나서 직원들은요,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요, 감사할 거래요.
그런 걸 제공해주는, 이런 복리후생을 제공해주는 회사들에게. 그럼 여기서 뒤에 보니까 역접이 될 만한 however나 but이나 이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지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문제를 풀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답을 골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중간에 답을 낼 수 있겠다 싶으면 선택지로 가서 답을 찍고 넘어가 보고, 또 시간이 만약에 남는다면 진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 이런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drawbacks, 단점인데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 단점인가요? 지금 단점보다는 어떤 장점이 나오겠죠? 정기적인 가족 모임도 아니고. 2번, 장점입니다. 그런데 의료 지원이래요? 의료 지원이 아니죠. 파티를 열어주는 건데. 3번, 직원들의 희생, 노고. 회사 성장을 위한 희생, 노고 아니죠? 지금 4번을 말하고 있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가족과 관련된 이벤트, 뭐예요? 아까 아이들에게 파티를 열어준다. 그리고 그것의 효과가 뭐였어요? 감사한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고 마지막 해석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도 됐었을 문제고, 또 중요한 건 이 뒷문장이 조금 해석하기 약간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까지만 읽고 답을 내는 게 시간 관리도 되고 머리도 더 복잡하지 않고 그런 전략이었다. 마지막을 해석을 해볼게요. This is an excellent way.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래요. 무엇을요? 보여주는데? 감사를 보여주는데. 에게. 당신의 직원들의 가족들에게 감사를 보여주는데, 근데 뭐에 대해서, 여기부터 좀 길어요. 뭐에 대해서요? 모든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서 뒤에서 꾸미고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희생이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리를 비울 때, 일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울 때, 매일매일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노고와 희생에 대한 감사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고 이런 게 좋다. 결국에는 모두가 그 회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네요. 아시겠죠? 이런 게 전략입니다. 시간 관리 전략. 그리고 보통은 소방직에서 이렇게 두 갈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감을 잡았다 하면 자신있게 중간부터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것들은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7번. 요거는 난이도를 제가 하라고 해놨는데 왜냐? 자, 여러분 선택지를 보세요. 한국어입니다. 읽어야죠. 먼저 읽어야죠. 그런데 읽는 대신에 한국어도 집중하느라고 엄청 꼼꼼하게 읽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단편적인 사실들이기 때문에 어떤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실 한국어라고 해도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데 어떻게 읽냐? 키워드를 표시하면서 이번 장소, 뭔가 약은 계속 보이니까 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약이 뭐 어쨌다고 그게 나오겠죠. 목욕, 뭐 따뜻한 물, 유효기간, 뭐 요런 키워드만 표시하고 들어가도 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에 대해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드립다, 지문으로 돌진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많은 사람들이 보관한대요. 약을요. 아까 보관이라는 단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예요? 화장실이에요. 그러나 이 인기가 많은 장소는 사실상 가장 나쁜 장소래요. 약을 보관하기에. 그리고 나서 감이 왔지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화장실 캐비넷은요, 좀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어떤 환경이냐면 동격이에요. 동격. 화장실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에요? 그 약의 분해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환경 해서 장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보관장소. 그러면 뒤를 보면 이미 첫 번째 문장부터 장소가 나왔으니까 1번을 일단 찍어놓고
뒤는 아주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 확인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것은 특히나 진실인데요. 어디요? 알약 같은 거요. 타블렛 하고 캡슐 두 개 다 똑같은 알약입니다. 알약 같은 거에 굉장히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보관하지 말라고요. 어떤 열과 습기에 노출이 되는 것은요. 동명사 주어죠. 만드는데 약을요. 어떻게요? 덜 강력하게 전에? 그들의 유효기간 전에 덜 강력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그런 환경은 야기합니다. 아스피린이라는 알약이 하도록요? 분해되도록 무슨 아세트산, 저희는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이렇게 분해가 되나 봐요. 이런 것을 야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irritate, 나쁜 뜻이에요. 자극시킵니다. 복부를 자극시킨대요. 나쁜 거겠죠? 그 대신에 약을요 시원하고 건조하고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계속 장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첫 번째 한두 줄, 한 세 줄 정도, 세 문장까지 읽고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데서는 시간을 확 줄여야겠죠? 마지막 문장 해석해보면 be aware that 무엇을 명심하세요. 알약을 올바르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약이 독성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자, 그리고 계속해서 8번 요지 문제입니다. 이것도 선택지가 한국어네요. 당연히 먼저 읽어야겠죠. 먼저 읽는데 키워드를 잡으면서 읽어볼게요. 타인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 긍정적인 분위기, 긍정적, 발전을 위해 토론 문화, 실수 이런 거 정도만 체크를 하고 올라가 봅니다. 회사에 대한 거겠구나, 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죠. 훈련은요 다른 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의 능력을, 근데 어떤 능력이요? 직원들의 미래 행동에 끼치는 당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여기서는 결과입니다. implications, 암시 또는 여기서는 결과. 어떤 결과요? 당신 회사, 조직의 훈련 프로그램의 결과는 매우 명확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함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회사들이 전형적으로 어떤 트레이닝에 집중을 하는데 exclusive는 only랑 비슷해요. 점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에만 집중해요? 긍정적인 데에만 집중을 한대요. 올도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게요. 즉, 다시 말하면 어디에 집중을 해요? How to make good decisions. 어떻게 좋은 어떻게 좋은 결정을 내리는지에만 집중을 한대요. 긍정적이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훈련은요,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요지인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 뭐 해야만 해요? be devoted to. 어디에 전념해야 돼요? 여기 또 의문사 절이 나오네요. 의주동. 그러면 아까 배웠으니까 그 해석법대로 해볼게요. 어떻게 다른 이들이 실수를 과거에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실수들이 피해져 왔는지에 전념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장 거의 다 읽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주장을 나타내는 그런 어구가 떴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고요. 가볼게요. 타인의 잘못, 용서에 대한 거 나오나요? 아니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아까 파지티브만 보고 요거를 고르면 안 되겠죠. 긍정적인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4번 실수에 관한 것도 직원 훈련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까 그 should 문장을 거의 그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3번 토론 문화,
토론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저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그 부분에서는 4번이 딱 정확하죠. 그러면 나머지도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떠버렸고요. 요 에러요. 실수. 요게 답의 근거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사파나 또는 개인적인, 여기는 테스티모니얼 하면 증명서인데 여기서는 개인적인 증명이니까 어떤 개인적인 후기들, 그림이나 후기들이 어떤 실수에 대한 게 be followed by, 먼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해야 합니다. 뭐에 대한 토론이요?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취해지기에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이러한 실수하는 상황에서 그림 같은 걸 보고 또는 개인의 후기를 같은 걸 듣고 어떠한 것이 적절하게 취해져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대요. 토론은 그냥 여기 마지막에 등장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오답을 지금 만들어내죠? 아이고, 난리 났네요. 오답을 지금 만들어냈는데 항상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키워드 가지고 오답 같은 거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어요? 실수에 관한 내용, 직원 훈련에 포함되어야 한다가 답이었고, 자, 여기서 표현 하나만 보고 갈게요. be followed by 라는 표현도 아까 attribute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그냥 이대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해석할 때 아마 걸리실 거예요. 수동태 해석하면 A가 나오고 B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A, B followed by B.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A가 따라진다, B에 의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A가 먼저, B가 다음이다. 그 다음에 온다.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표현 보통 이제 역사 관련된 그런 지문에서 전후 관계를 설명할 때 전후 관계의 논리를 보여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그림과 개인적인 후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개인적인 후기는 따라줘야 한다, 토론에 의해서. 이상한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이것도 아주 좋은 팁이에요. 적어두시고. 네, 지울게요. 네, 이어서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전체적인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었어요. 이 문제가 조금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답 자체가 관계없는 문장인데 전체적인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키워드와 관련된 문장이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 전체적인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쩔 수 없이 전체를 다 읽고 이 문제 안에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전체 흐름, 전체적으로 글을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밑줄이 여기 끝까지 그어져 있으면 여기까지는 읽어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답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렵게 나오면 답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가장 베스트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전체적인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이 두 개가 떠도 얘가 조금 더 관련이 없다 하면 답이 4번,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어렵게 나온 경우에요. 그러면 이 지문도 한번 가볼게요. 과학적인 내용이라서 단어 자체 또는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gum disease, 여기서 껌은 씹는 껌이 아니라 잇몸을 말합니다. 잇몸 질병은요, 자주 비난해요. 뭐 때문이라고? bad breath 하면 입냄새, 입냄새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의역을 하면 자주 입냄새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잇몸 질병이 입냄새 때문에 일어난대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은요, 입냄새는요 어떤 경고 사인이래요. 잇몸 질병에서. 그리고 1번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는 나타나요. 처음에 뭐로써? 뭐의 결과로서?
플라그 하면 치태죠, 치태. 치태가 치아에 쌓이는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입냄새가 치태가 쌓이면 나타나겠죠. 문제 없고요. 2번 박테리아 in the plug예요. 자, 앞에 있는 플라그를 받은 것 같네요. 느낌상. 그러면 이 치태에서 박테리아가 생기겠죠. 세균 같은 게 생기는데 자극합니다. 잇몸을 자극해요. 자, 이게 동사 1번. 그리고 뭘 일으켜요? 그 잇몸이 뭐하도록? To become tender. tender는 부드러운인데 여기서는 연약하게. 잇몸이 연약해지면 나쁜 거겠죠. 연약하고 붓고 피가 나기 쉽게 만든다. 이어지죠? 이상할 거 없어요. 그리고 3번 for smelling gases. 자, 여기도 보세요. the 박테리아예요. 앞에 나온 박테리아를 받아준 겁니다. 그죠? 여기선 더가 없었는데 한번 말했으니까 더로 받아서 이 박테리아로부터 방출되는 어떤 가스가 있나 봐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런 냄새가 고약한 가스가 입냄새를 만들어내겠죠. 그런 가스가요 또한 일으킨대요.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점 또한 cause니까 입냄새를 일으키는 원인이 지금 두 개가 나왔구나. 뭐가요? 치태가 쌓여서.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박테리아 때문에, 박테리아의 가스 때문에 그게 입냄새를 일으킨대요. 그리고 나서 스모킹, 흡연이 나오는데 흡연은요 당신의 잇몸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뭐 함으로써요? 영향을 끼침으로써요. 어떤 부착 부분이냐면 뼈와 그런 부드러운 조직, 잇몸이겠죠? 뼈와 잇몸이 붙어있는 부착 부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당신의 치아에 붙어있는 그런 부착 부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손상을 시키는데, 자, 스모킹 하면 물론 구강 건강과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보면 잇몸 질병이요. 제가 아까 전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맞는 거예요. true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입냄새 때문이라고요. 입냄새가 경고 사인이래요. 그러면 이 저자는 내가 잇몸 질병을 일으키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물론 흡연도 잇몸 질병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나는 입냄새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하고 입냄새를 일으키는 원인을 나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흡연이 다른 요소가 나온다? 생뚱맞아요. 얘밖에 없어요. 읽어보면 한 문장, 딱 한 문장. 그래서 이 문장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스모킹 자체가 또 잇몸 건강과 bad breath랑 관련이 되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도 답이 안 나오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마지막까지 해석을 또 해볼게요. 만약에 당신이요 주의를 기울인다면 언제요? 당신이 그 박테리아로 일어나는 나쁜 입냄새의 목적어고요 를 알아챌 때 하고 노가 나왔으니까 양보처럼 해석을 할게요. 만약에 입냄새가 나는 걸 알아챘을 때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뒤에 보면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catch disease 하면 병에 걸리다거든요. 그러니까 잇몸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입냄새를 느꼈을 때 이미 늦었다. 그게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전에도 먼저 잇몸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마무리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잇몸 질병에 대한 요소로 입냄새가 하나가 나온 건데 왜 흡연이 나오냐고요. 튀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실 때는 전체를 다 읽어보고 적어도 번호가 있는 데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봐야 상대적으로 1번이 더 상관없는 거, 3번이 더 상관없는 거 이런 감이 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시간 투자를 조금 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지난번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일치 문제가 이번에 굉장히 길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런데요, 일치 문제에서 여러분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라고 물었는데 아주 고맙게도 선택지가 한국어예요. 그러면 한국어부터 먼저 읽어야겠죠. 일치 문제의 특징은요. 대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글의 순서에 따라서 선택지를 분배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 선택지 4개를 다 읽고 가기보다는 1번, 2번 정도만 읽고 확인을 하고 또 내려와서 3번, 4번 읽고 확인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스킬이에요. 일치 문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였다. 어떤 사람에 대한 거니까 작가. 이런 것도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한 힌트를 줬는데 1944년. 이런 거는 쭉 보다 보면 숫자니까 확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다른 연도가 있어도 건너뛰어도 되겠죠. 1944년에 뭐 했다? 이사했다. 여기까지만 보고 들어가 볼게요. 제임스라는 사람은요. 선도적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였대요. 1번 맞네요. 지난 세기 동안 뭐 소설가, 에세이 쓰는 사람, 수필가, 시인, 극작가, 작가로서 그는 한계를 골랐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하고 1924년이 나오는데 요거 그냥 건너뛸게요. 왜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944년이잖아요. 쭉 대충 읽어보고 1944년이 어디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맨 마지막. 그러면 이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여기부터 읽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개인의 일생을 하는 거니까 연결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는 여기를 졸업하고 그리고 일을 했어요. 뉴저지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뭐 할 때까지요? 그가 이사할 때까지. 그린위치 빌리지로 이사할 때까지. 그러면 맞네요. 그죠? 1번, 2번 지워지고 그리고 3번을 먼저 읽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전기를 완성했다. 그리고 4번도 읽을게요. 2004년 미국 기념우표 하고 올라갑니다. 마틴 루터 킹 요게 나오면 이걸 읽고 확인을 해야겠죠? 그의 첫 번째 판매는 서평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걸 팔아서 수익을 올린 게 네이션즈라고 하는 1946년에 서평을 기고를 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알게 됐는데 어떤 시민운동가 마틴 루터 킹 체크해야죠. 이제 나오겠구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말콤 X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뭐 이러이러한 상을 많이 포함해서요. 그리고 1987년에 이 작가는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암으로 죽었어요. 무엇을 남기고? unfinished. 미완성된 전기. 누구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고 2004년 미국 기념우표에 나왔다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한 김에. 그는 그리고요 나타났어요. 어디에요? 기념적인 US 미국 투표에 맞죠? 미국 기념우표에 2004년에 요렇게 하면 이 긴 지문을 다 읽지 않고 여기는 거의 다 건너뛰었죠? 다 읽지 않고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일치 문제는 이걸 모르셨던 분들은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난이도는 쉬웠어요. 지문이 길었을 뿐이지. 자, 그리고 어법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1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어법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가 문법이라고 안 하냐면 어법은요 해석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 법칙과 함께 언어적인 요소가 들어가니까. 따라서 어법상 틀린 것은 해서 1번부터 어차피 근데 밑줄이 그어진 부분을 읽다 보면 네 문장을 다 읽게 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빠르게 해석하면서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통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호기심은 어떤 어떤 마음의 상태인데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해석법 알려드릴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직독직해 할 건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관계사가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행사의 의미를 살려서 주어가
동사 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한번 제가 해볼게요. 호기심은 어떤 마음의 상태인데요. 그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저기 너머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뭐 하도록 움직여지냐면 추구하도록, 참신하고 새롭고 그리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그런 것을 추구하도록 호기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대요. 맞죠?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형용사로서 미개척된 이란 뜻이, 비동사는 이형식,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죠? 뒤에 주격 보어를 달고 오는데, 여러분 보어 자리에는 뭐랑 뭐밖에 못 와요? 보통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이렇게 오므로 형용사가 잘 왔죠. 아직 탐구되지 않은 것을 궁금해하겠죠. 호기심이 있으면. 그래서 1번은 맞았고, without regular activation of the brain's curiosity circuit. 아주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뇌에 이런 호기심 회로를 돌리는 거 없이, 정기적으로 돌리는 거 없이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요, 미묘하게 settle into, 어디에 딱 정착을 해요? What is overly familiar. 지금 익숙하고 일상적이고 그리고 예상 가능한 것에 정착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사예요. 부사, subtly. 부사는요, 지금 subtly가 부사로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미묘하게 어디에 정착을 한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 형용사, 부사의 아주 기본적인 용법을 묻고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둘 다 맞고요. These are not bad things.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하는 거, 예상 가능한 것만 계속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도하게 예상 가능한 삶은, 요거는 명사가 떴네요. 각각의 품사를 이렇게 밑줄을 쳐놨어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이걸 또 동사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왜? 뒤에 동사가 있잖아요. 앞에 거 그럼 당연히 명사로 봐야지. 그러면 과도하게 예상 가능한 삶들은 무엇을 이끌어요? 정체, stagnation, 멈춤을 이끕니다. 게다가요, 이거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유 다음에 잘 보시면 명사가 나오고, struggling, 이거 분사 같아. 묶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이것은 어떤 하나의 이유인데요. 어떤 하나의 이유요? 많은 사람들 이유요. 뭐하는? 은퇴 초기에 고군분투하는 많은 사람들 이유. 명사가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랑 이어줘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관계사 Y가 지금 생략이 된 거고, 관계 부사는 뒤에 완전한 절을 이끌기 때문에 얘가 주어, 그리고 이 자리가 동사가 와야겠네요. 그래서 struggle로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관계사절이 무슨 역할을 하죠? 형용사절 역할을 해서 이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게다가 이것은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어떤 이유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초기에 고군분투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 고군분투를 할까요?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막 무슨 각고의 노력을 한다. 고군분투한다. 따라서 요거는 이제 구조를 묻는 문제였죠. 동사 자리. 모의고사 수능이 아주 참 좋아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꾸준히 나오고 있고 연속적으로도 막 나오고요. 문법 문제가 수능을 보면 2문제밖에 안 되는데 연속으로 막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동사 자리를 준동사로 바꿔놔요. 따라서 동사 자리인데 to 부정사로 바꿔놓거나 ing로 바꿔놓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구조를 살펴보면 당연히 동사가 여기 들어가야겠죠.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해석해볼게요. While it can be nice to leave the stress of work behind. 그러면
이런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뒤에 남겨두는 거,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좋은 반면에요. 여기 반면에 부족한 거예요. 어떤 거? 어떤 도전, 자극, 그리고 참신함. 내 인생에서 이런 게 부족한 것은 값을 치르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따라서 귀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요. 때때로 이런 게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여기까지 이제 읽어야만 4번을 찍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읽고 그냥 여기는 읽지 않고 지나가면 됐었을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어법 문제 계속 할게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사람들이 자선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요. 그들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picture,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귀부인을 상상해요? 진주 귀걸이든 뭐 목걸이든 진주 옷이든 그런 걸 입고 있는 그런데 무엇을 쓰는? 현재 분사로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죠. 체크를 써요? 아주 많은 0과 함께, 그러니까 돈 액수를 많게 수표를 쓰는 해서 요거는 이 grand lady, 귀부인이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pp가 오면 틀린다. 이건 맞은 거고요. written이 오면 틀리게 되겠죠. 잘 쓰였고. 하지만 이 자선가의 어떤 뿌리 깊은 의미는 much more 해서 비교급 강조네요. 훨씬 더 일반적이고 접근 가능합니다.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워낙 강조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뭐만 안 된다고 알아두면 돼요. very만 안 된다. 여기에 very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비교급을 강조는 very는 비교급을 강조하지 못한다. 따라서 맞은 거고요. much 혹은 a lot을 많이 씁니다. much more, a lot more 이렇게. 그런데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은 안 읽어도 되겠네요. 왜냐? 3번이 여기 걸려 있으니까. 근데 그냥 의미 파악을 위해서 계속 해석을 해볼게요.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이거는 큰 액수의 수표를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선가들은요, 노력한대요. 뭐 하려고요? 만들려고. 어떤 차이점을요. 근데 어떤 차이점을 어디에서 만드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이거는 그냥 한번 들으시고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whatever 이거를 문법적인 용어로 따지자면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복합이 붙었냐? whatever, whichever 하면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데 what이요? 대명사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형용사 역할을 해서 명사를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ever가 붙다 보니까 복합, 관계, 형용사가 된 거예요. 관계는 왜 붙었냐? 문장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이끌었죠. 원래는 he or she possess riches. 여기 riches는 보통 s를 달고 나와서 재물 이런 뜻의 명사입니다. 그 또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진다, 부를 가진다. 그런데 어떤 부를 그녀가 가지고 있는지에서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따라서 요 요소는 굉장히 문법적으로 파고들면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방직 수준에서는 이거를 해석만 하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what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whatever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요. 만약에 이걸 틀리게 낸다. 어떻게 낼까요? 만약에 이걸 틀리게 낸다면 이 자리에 형용사를 써놓거나, 왜냐? 형용사가 형용사 어떻게 꾸며요? 그죠? 형용사를 써놓거나 부사를 써놓겠네요. 하지만 여기는 명사가 와서 맞았다.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오히려 자선가들은 노력해요. 큰 어떤 차이점을 만들려고. 어디 안에서요? 그나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떤 것이든지 그 안에서 차이점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 대부분에게는요, 그것은 돈이 아니에요. 특히나 요즘 같은 날에는, 요즘에는 not a 법비네요. 돈이 아니고요. not a 법비. A가 아니라 B다. 돈이 아니고요. 어떤 것들, 우리의 재능, 시간, 어떤 결정,
육체,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입니다. 하고 여기 명사로 끝났습니다. 지금 문제가 끝난 것 같죠? 그리고 나서 what이 나오는데 what 뒤에 주어가 없네요.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이거 뭐죠? 관계 대명사 what이에요. 관계 대명사 what은 어떻게 해석돼요? 관계 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의 명사 역할이죠. 우리나라 말로도 해보세요. 뭐뭐 하는 것. 주어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명사 역할을 하는데 명사 충돌하잖아요. 문제 끝났는데 명사만 띠칸이 나오다 이상해요. 그럼 이걸 뭐로 만들어주면 됩니까? 형용사처럼 수식하게 만들어주면 이 두 문장이 이어지겠네요. 따라서 명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선행사가 없어요. 왜? 얘 자체가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뭐 하는 것? 선행사도 있으니까 what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관계 대명사 중 하나인 which를 써주면 됩니다. which나 that.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돈이 아니라요. 요즘에 우리가 기부하는 것들은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능, 시간, 그리고 어떤 결정, 그리고 어떤 우리의 육체, 에너지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뭐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가치가 매겨진 자산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우리의 재능,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부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선가라고 부를 수도 있다. 요즘에는 돈만 기부해서 자선가가 아니다 라는 내용의 지문이었고요.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항상 아주 빈출되는 관계 대명사 what과 which의 부분이 나와서 크게 지역적으로 나온 문제도 아니었고 여러분이 평소에 관계 대명사 파트를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뭘 묻는 거지? 이런 의문점이 떴을지라도 이런 거 보면 어쨌든 답이 4번이 절대 아니니까 답이 4번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야죠. 그죠? 자, 그리고 빈칸 문제가 3문제가 연달아 나오네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을 보니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단어가. 요거를 좀 몰랐다고 치더라도 나머지는 다 쉽죠?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모여서 어떤 모임에서 식사를 할 일이 있을 때 해병대원들과 함께 당신은 알아챌 거래요. 가장 후배가 먼저 음식을 받고요. served 하면 뭔가를 받다. 그러니까 먹는 거니까 가장 먼저 음식을 받고 배식을 받고 그리고 가장 선임이 나중에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원래 높은 사람들 먼저 준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걸 알아챈다. 그리고요. 당신이 이러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당신은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주목할 것입니다. 어떠한 명령도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해병대원들은 그냥 그렇게 해요. 이러한 간단한 simple action 도치된 문장이네요. 부사 구가 먼저 나왔고 동사가 이런 식으로 떴고 얘가 주어입니다. 비동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쓰였을 때는 있다, 존재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런 이런 간단한 행동의 중심에는요. 해병대들의 접근법, 뭐에 대한 접근법? 리더십에 대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제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왜냐면 구체적인 일화 아니에요? 구체적? 너무 구체적이죠? 그래서 뭘 말하겠다는 건데 중심 내용이 뭔데? 하고 말하는데 리더십이 떴어요. 리더가 또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해병대 리더들은요. 기대가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먹도록. 왜냐하면 리더십의 진정한 가치는요. 기꺼이 하려는 마음에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냐? place가 동사입니다. 두다. 뭘 둬요? 다른 이들의 욕구를 내 욕구보다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려하는 거죠. 위대한 빈칸이 나온 문장이니까 계속 끝까지 읽어볼게요.
위대한 리더들은요, 정말로 신경을 씁니다. 그런 사람들을. be privileged to 하면 뭐뭐 하는 권한을 부여받다. 자신들이 이끌도록 권한을 부여받았겠죠. 그들이 이끌도록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이해하고 있대요. 무엇을요? 리더십의 진정한 가치는, 리더십의 특권의 진정한 가치는 온다고요. 자, 이 표현을 또 알아야겠죠. at the expense. 정말 딱 액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러한 비용에 온다. 따라서 이러한 대가로 조금 더 의역을 하며 무엇을 잃어가며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포기하고 지금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있나요? 자신의 어떤 욕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리사욕인 답이 2번이 됩니다. 자신의 건강을 포기한 거 아니고 신념 포기한 거 아니고 자유 포기한 거 아니죠.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먼저 배식을 받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먼저 생각을 하니까 내 사리사욕을 버리고 그 대가로 리더십의 특권을 얻는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2번을 몰랐더라도 나머지가 답이 안 됐기 때문에 2번으로 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많이 어려운 꼬아서 낸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다음 14번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석하기도 빈칸이 또 뒤쪽 부분에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선택지를 한번 보면 단어들로 나와 있는데 각자 다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선택지로 들어갑니다. large body of evidence, 어떤 상당한 양의 증거들이요 시사한데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투표하기로 한 단순한 결정이 사실은요 동사입니다. 이게 어떤 가능성을 높여요. 어떤 가능성이요? 다른 사람들이 투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당신이 투표할 결정을 할 때, 여기까지 끊어주고 이게 주어 동사. 당신이 투표하기로 결정을 할 때요, 그것은 증가시킵니다. 어떤 가능성을. 여기도 어떤 확률을. 어떤 확률이요? 당신의 친구와 가족 그리고 동료들이 투표할 확률을. 똑같은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것은요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당신을 모방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당신이 아마도 직접적인 호소를 그들에게 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하기도 하고, 또는 당신이 직접적으로 투표하러 가자라고 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알아요. 이러한 직접적인 호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만약에 내가 당신의 문에 노크를 하고 투표장으로 같이 향하자고 한다면 거기는 어떤 확률이 올라가요? 당신이 그렇게 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까지 읽고 답으로 한번 가볼게요. 까지 읽고 읽었더니 요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 있는 문장이었네요. 여기부터. 그러면 요 한 문장이라도 읽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번 바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말이 바뀌지 않겠죠. 어떤 증거들이냐면 암시하는, 나타내는 증거요. 뭐가? Maybe the key solving the voting puzzle.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열쇠라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뭔지 한번 볼게요. 1번 financial aid. 재정적인 도움이요? 돈을 드렸나요? 아니죠. 그냥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또는 내가 몸소 보여줬어요. 3번 political stance. 정치적인 지위, 내가 대통령이니까 너 투표해.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점 사용했나요? 아니죠. 그냥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연결성. 그러니까 person to person. 내가 직접 호소를 하거나 또는 내가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한 문장 해석 안 한 거 해볼게요. 이러한 아주 간단하고 구식이지만, 그리고 person to person 하면 직접 가서 하는, 면대면으로 하는 거. 이런 기술은 아직도
어떤 주요한 도구인데요. 뭐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구요? 널리 퍼져 있는 정치적인 기계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오늘날 선거에서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정치판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라고 사용이 된다. 이런 기술이. 라는 질문이었고, 요것도 역시나 다른 선택지가 읽어보니 다른 선택지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빈칸 마지막 문제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것도 여기까지 빈칸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끝까지 좀 읽어야겠네요. 여러분, 빈칸 문제를 보면 다른 뭐 주제, 제목, 요지 요런 것들과는 달리 빈칸은 좀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꼼꼼하게 읽고 시간 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조금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빈칸 문제, Joy of the Stress. 피터 닥터가요, Joy of the Stress라는 뭐 책이든 논문이든 이런 데에서 묘사를 했대요. 어떤 실험을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직독직해 할게요. 그 실험 안에서 두 그룹, 사무실 직원들로 이루어진 두 그룹이요. 어디에 노출됐대요? 어떤 일련의 소리, 그리고 일련의 크고 산만한 소음에 노출이 됐대요. 한 그룹은요, 책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갖춰진? 어떤 버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버튼은 눌릴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시끄러운, 성가시게 하는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언제든 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 그룹은 버튼이 없었대요. 놀랍지 않게도요, 버튼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요, 훨씬 더 생산적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했나봐요, 일을. 누구보다? 버튼이 없는 사람보다. 하지만 정말 주의 깊게 볼만한 점은, 신기했던 점은요, 뭐냐면, 자, no가 이렇게 부정어가 문장 앞에 나오면 동사를 부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아무도 누르지 않았다예요. 버튼이 있는 그 그룹에서도, 버튼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도 실제로는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대요. 내가 누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일의 생산성은 더 높았다 이거죠. apparently 보아하니까 어떤 지식보다는 여기서 어떤 걸 알고 있는 거, 뭘 알고 있는 거요? 그들이 누를 수 있어요. 차단할 수 있어요. 그 소음을. 만약에 원한다면. 여기까지 끊기고. 그들이 원한다면 그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아는 것은 충분했대요. 그들을 생산적으로 일하게 하게끔 충분했다. 통제력이 있는 거죠. 통제력. 내가 이 상황을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 하니까 마음에 안심을 하고, 소리가 나던 말건 그냥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생산적으로 일을 했나 봐요. 이런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요. 따라서 결론이겠죠? 실험의 결론? 그들의 뭐가? 제가 방금 말한 통제력인데 답이 그들의 뭐가요? 이끌었어요. 어떤 결과를? 스트레스를 낮추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끌었대요. 그럼 볼게요. 버튼을 가지고 있는 거와 안 가지고 있는 거가 차이점인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버튼을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는 게 유머스러움을 의미해요? 어떤 웃긴 건가요? 아니죠? 성취는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하는 건데, 버튼을 가지고 안 가지고 이거는 그냥 성취가 아니죠. 따라서 2번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죠. 따라서 3번 통제력에 해당되는 3번 컨트롤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16번 밑줄 친 부분 중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낱말을 고르는 건데,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낱말은요, 보통 반의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읽다가 이상하면 반대로 바꿔보는, 생각해서 반대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반대로 말했을 때 말이 되네 하면 그게 답이겠죠. 자존감이 낮은 개인들은요, 이거는 여기서는 뭐가 생략이 됐는데, 자기 자신을 해당하는 말은 생략이 되었는데, 자신을 가둬둔대요. 어디요? 어떤 사건, 경험에 가둬둔대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리고요, 고집스럽게, 이게 1번이고, 고집스럽게 거부해요. 그것을 let go, 풀어주는 거. 과거의 일을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과거를 잊는 것을 거부합니다. 맞죠? 지금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아마도요, 당신은 들어봤을 텐데 어떤 종교적이고 영적인 리더들이 말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리더들이 말하는 걸 뭐가 중요하다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누구를요? 당신에게 과거에 상처를 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고. 리더들이 다른 사람을 벌하라고 하겠나요? 아니죠. 용서하라고 하겠죠. 맞고. 연구들은 또한 보여주는데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 이 문장 가주어, 진주어고요. 요 to는 전치사 부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어디에게. 아직 주어는 안 나왔으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정신건강과 행복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근데 뭐 하는 것이요? 계속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오래된 상처들을 회상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상처를 회상하면 더 아프겠죠,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계속해서 되짚어서 회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야겠죠? 따라서 3번을 forget으로 고쳐주면 되겠네요. 잘못 쓰인 단어. 반이어죠? 반이어. 오래된 상처를 잊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당신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까지 답은 나왔고요. 여기까지만 읽고 넘어갔어도 되는 문제. 마지막 해석까지 해볼게요. Looking back.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은요, 강화시킬 뿐이에요. 무력감을. 왜냐?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리플레이 시키는 거, 계속 돌려보는 거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돌려보는 것은요, 어떤 역할을 해요? 당신의 어떤 가치를 굉장히, 여기서는 가치관, our sense of worth. 당신의 가치관을 바꾸기가 어렵도록 만듭니다. 나쁜 거죠. Becoming aware of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and can occur in your life.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변화를 이제 알고 있는 건요, 당신이 뭐 하도록 도와요? 개발하도록 도와요. 더 현실적인 그런 가치평가를 개발하도록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라 라는 얘기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에 집중하라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 이게 해석이 어려웠다면 좀 시간을 아마 썼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장 삽입. 요 문제가 조금 요것도 수준이 조금 있었다고 보는 문제였는데요. 문장 삽입 문제. 요것도 흐름을 봐야 되죠. 흐름. 특히 전체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 간의 관계도 봐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문제 그 유형 자체가 쉬운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하지만 전환이네요. 전환. 뭔가 전환. 아예 역접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벗을 갖다가 단독으로. 어쨌든 전환이나 환기. 하지만 하면 어떡하지? What if? 어떤 한 해에 가뭄이 들어서 충분한 옥수수가 돌아다니지 않으면, 옥수수가 수확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문장이고요. 옥수수가 나오겠네요. 여기서 이제 그래도 키워드를 좀 잡아보는 거예요. 옥수수가 나올 거고, 가뭄은 여기서 what if니까 가뭄이 드는 상황이니까 그 앞에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읽고 한 1초, 3초 되는 시간에, 그리고 나서 지문으로 들어갈게요. 사람들이요, 물물 교환을 할 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과거형. 알고 있었어요. 그 물건들의 가치를요. 그들이 물물 교환하는 물건들의 가치를요.
그리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이 나오는데 그냥 쭉 읽어가다가요. 여기에 넣어보고 여기에 넣어보고 여기에 넣어보고 다 넣어보는 게 아니라 쭉 읽어가다가 조금이라도 더 어색한 부분에 한 번씩 넣어볼게요. 1번 그냥 지나칩니다. Suppose, 가정하래요. 무엇을 가정하래요? 옥수수 3바구니가 있는데 요게요. 보통은 옥수수 3바구니가 닭 한 마리의 가치를 가진다고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한 거니까 이런 게 나올 리가 없겠죠. 벌써. To party는 파티가 아니라 당사자들입니다. 두 당사자, 물건을 이제 교환하는 당사자들은요, 서로를 설득해야 돼요. 그 교환이 수행되게끔 하기 위해. 하지만 그들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 가치를. 그러니까 가격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3개 줄 테니까 닭 하나 내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 농부는 옥수수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마 물물 교환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흥정을 했을 것입니다. 바꾸기 위해서요. 얘네들을 뭐로 바꾸기 위해서요? 2개, 심지어 2마리, 심지어 3마리의 닭과 함께 바꾸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기서 정해졌잖아요. 얘 가치가 이거라는 것을 정해져 있는데 왜 갑자기 2마리, 3마리가 나오냐고요. 글의 전환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3번에 넣어볼게요. 가격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해에는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가 부족해요. 옥수수가 귀해지겠죠. 그러니까 얘의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닭 한 마리로 부족해. 2마리 혹은 3마리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마지막까지 해석을 해보면, 흥정이라는 거, bargaining the exchange value of something, 어떤 것의 교환의 가치를 흥정하는 것은 협상의 일종의 협상이었다. 일종의 협상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고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왜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지. 가격이 이미 정해졌는데, 닭 한 마리라고 정해졌는데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벗이 들어간 전환을 해주는 문장이 들어가야 맞다. 자, 그 다음 18번. 이것도 빈칸 문제이긴 한데요. 감사하게도 좀 후반부에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쯤 이렇게 짧은 지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빈칸이라고 제가 분류를 해놨긴 했어요.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자, 풍선은요, 절대 주어지면 안 된대요. 어떤 8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절대 주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항상 감독하세요. 어떤 아이들을. 어떠한 연령대의 아이들이라도 감독을 해라. 풍선 옆에 있는. 그들은요, 쉽게 터진대. 이거는 아이들이 터지는 게 아니겠죠. 풍선이겠죠, 풍선? 풍선이 쉽게 터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흡입되면 작은, 이게 익스헤일은 이제 숨을 뿜는 거고, 인헤일은 숨을 들이마시는데, 숨을 들이마시면 작은 조각들이 뭐뭐 합니다. 에어웨이 하면 기도예요, 기도. 공기의 통로를, 작은 조각들이 통로를 팽창시켜요. 통로를 막겠죠. 왜냐? 호흡을 방해하니까. 통로를, 기도를 팽창시키면 호흡이 방해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호흡을 방해하니까, 숨을 못 쉬게 하니까 막다. 올라오게 되겠고, 풍선들은요, 보이지 않는데요.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이거를 삼키기라도 하면, 이 고통의 이유는 모르니까 not visible. 명확하지 않겠죠. 근데 not이 이미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visible과 논리를 같이 하는 apparent가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답이 1번. 요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였고요. 왜냐면 어려운 단어도 그다지 없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풀 수 있는 문제고. 단, 요렇게 빈칸에 부정어가 있으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엑스레이 없으니까 감지되지 않겠구나 해서 B로 가시면 이중부정이 돼요.
감지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의 이유는 아마도 명확하지 않다. 왜냐? 안 보이니까 잘. 이 원인이 풍선인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18번 간단하게 끝났고요. 다음 19번 A, B에 들어갈 연결어를 고르는 겁니다. 연결어도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중에서 중하로 볼 수 있겠는데 한번 가볼게요. 평소에 어떤 글의 흐름, 글의 지문의 모양을 잘 파악하시는 분이라면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예요. 문화는요, 어떤 규칙, 규범, 가치, 그리고 뭐 reason 하면 풍습, 어떤 그룹의 사람들의 풍습 같은 것을 포함한대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런 문화는 배워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successful 하면 성공적인이지만 successive 하면 연속적인, 그러니까 세습되는, 연속적으로 세습이 되는 그런 세대에 걸쳐서 배워지고 만들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단어의 의미적인 상징은요, 바뀔 수 있대요. 문화마다. 왜냐? 그 문화마다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니까요. 하고 유럽 표현이 나오는데 양키라는 특정 단어가 언급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글을 쓸 때요, 예시를 들 경우가 많은데, 왜냐?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주장을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데, 예시를 들 때는 구체적인 무슨 인물, 연도, 시간이죠? 일화, 특정 사항,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제너럴한 걸 말하다가 갑자기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언급했죠. 이 단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exampl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가 들어가면 맞겠고, 예를 들어서요, 유럽 사람들한테 양키라는 단어는 미국 출신 사람이래요. 그리고 유럽인들에게 또는 어떤 보스턴 레드삭스의 플레이어들, 선수들에게는 양키가 반대편을 뜻하고요. 그리고 또 투가 세 번째 나오죠. 또 미국 남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양키는 미국 북부 출신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요렇게 양키의 예시 1번이었고요. 여기는 another example 이라는 말이 없지만 읽어보시면 또 다른 예시입니다. 노바에 대한 예시예요. 따라서 world가 양키와 노바로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빼도 박도 못하게 for example이 맞겠네요. 자, 몇 년 전에요, 어떤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차를 팔았는데 뭐라고 불리는? 노바라고 불리는 차를 팔았대요. 영어에서 노바는요, 아주 밝은 별을 의미합니다. 좋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를 파는 데 있어서 적절한 이름이었죠.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뭘 의미하는지 볼게요. 노바라는 단어는요, 뭐처럼 들려요? 노바처럼 들리는데 이것은 번역하면 it does not go,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긍정적인데 여기는 부정적이네요. 그리고 차 이름인데 가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다고 해요. 나쁘겠죠? 답을 골라보면 아까 긍정적인 거에서 부정적인 걸로 갔죠? 역접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따라서 처음에는 예시를 들었으니까 for example을 썼고, 그 다음에 결과가 아니라 인과 관계가 아니라 역접이었기 때문에 답은 however. 자, 마무리 해석을 해볼게요. 당신이 상상하듯이요, 이러한 이름은 매우 좋은 판매 도구가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시장에서. 따라서 요것도 이제 근데 B가 좀 이렇게 뒤쪽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요 논리 관계를 파악을 하면서 끝까지 읽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도 느려지고 좀 그럴 경우가 많았겠죠. 그래서 평이한 수준이었어도
아, 이게 뭐지? 했었을 문제 같지만 문제 자체는 굉장히 평이했어요. 헷갈리는 어떤 연결어가 없었고요.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 글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 마지막 문제입니다. 드디어. 다음 글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순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힌트를 잘 잡아서 활용을 해야겠죠. 자, 선택지 먼저 봐줍니다. B 또는 C예요. 그러면 A는 건너뛰고 B랑 C 중에 하나만 먼저 읽으면 되겠구나 라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다들? 박스 먼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먹을 때요, 그들은요, confuse. 아, 여기 해석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네요. confuse. 헷갈립니다. 자, 요거 표시해주세요. confuse 또는 combine이 둘 다 with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confuse A with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confuse A with B 하면 A와 B를 혼동하다. 그리고 combine A with B 하면 A와 B를 결합하다예요. 그런데 A가 엄청 길죠?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들은요, 사람들은 먹을 때 혼동하거나 결합하는 경향이 있대요. 어떤 거를요? 어떤 정보를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정보? 혀와 입에서 나오는 정보요. 즉 뭐예요? 미각이죠. 그것은 세 개의 신경을 이용해요. 그 정보를 뇌로 보내기 위해서. 근데 또 뭐랑 헷갈리냐면 입에서 나오는 정보, 미각과 코에서 나오는 정보, 코에서 일어나는 일과 헷갈립니다. 이건 뭐죠? 후각이겠죠, 후각. 이거는요, 사용합니다. 다른 신경 투입에 어떤 정보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미각과 후각이 다른 신경을 사용한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B랑 C 중에 한번 C를 먼저 읽어볼게요. Probably not. 아마도 아닐 것이다. 갑자기요?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But you most likely experienced the sweetness. 갑자기 달콤함을 경험해요. 뭘 먹지도 않았는데. 따라서 B가 1번이겠네요. 얘를 첫 번째로 읽어볼게요. 무엇하기는 쉬워요. demonstrate 하면 직접 보여주면서 시연하다, 보여주다 라는 의미거든요. 증명하다. 이것을 증명하기는 쉬워요. 이런 혼동을 증명하기는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혼동하는 걸 아느냐. Grab a handful of jelly beans 하면 젤리빈, 그 콩처럼 생긴 젤리 과자 있잖아요. 그것을 한 움큼, 다른 맛을 한 움큼 지워보래요. 그리고 눈을 감아보래요. 그리고 나서 C로 가려고 했더니 아마도 아닐 것이다. 뜬금없잖아요. 2번으로 갑니다. 자, 한 손으로 잡았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무엇을 해라? 요거죠. 한 손으로는 젤리빈을 잡고 한 손으로는 코를 막아보래요. 그리고 하나를 입으로 넣어서 씹어보래요. 뭐 없이 코를 놔주지 않고 코를 꼬집은 상태로 하나를 맛봅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네요. 여기서 텔은 말하다가 아니라 구별식별하다. 그러면 당신은 구별할 수가 있나요? 지금 당신의 입에 어떤 맛이 들어갔는지 구별을 할 수가 있나요? 자, 여기서 또 아까 나왔던 거라서 잠시 설명하자면 어떤 맛 해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어떤 맛이 당신의 입으로 들어갔는지 구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해서 C가 세 번째. 아마도 아닐걸요? 하지만 냄새를 못 맡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경험했을 수 있어요. 어떤 달콤함을, 맛은 느끼니까요. 젤리빈의 달콤함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를 풀어보세요. 뭐일라라는 거는 자, 보시라 이런 감탄사예요. 자, 보세요. 그 맛이 형태를 드러냅니다. 즉, 맛이 느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는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해설지에도 해석과 함께 해설을 충실히 실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영독사의 김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